여러분 안녕하세요. 샤이니월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태민의 투키즈 온 더 블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혼자 스페셜 브이라이브를 통해 인사드리는 게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좀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도 좀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 샤이니월드를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만나게 된 거니까 최대한 알차고 재밌게 한 시간을 꽉 채워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된 저의 프롤로그 싱글 투키즈를 소개해드린 건 물론이고 앞으로 공개될 정규 앨범 Never Gonna Dance Again의 이야기도 살짝 해볼 예정이에요. 또 우리 샤이니월드가 따뜻한 메시지도 많이 보내줬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읽고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는 댓글로도 여러분들과 열심히 소통할 테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하트도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함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름 불러드리면서 출석 체크를 해볼게요. 댓글로 샤이니월드의 예쁜 이름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그럼 딜레이도 약간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는 동안 제 근황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의 근황이요. 첫 번째, 사실 이제 앨범 나올 때마다 하는 것 중에 큰 이제 저의 이제 그런 게 있죠. 다이어트.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이제 진짜 막 배달도 요새 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이제 배달해서 먹을 수 있고 막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다가 그런 걸 다 끊어야 돼요. 일정을 끊고 이제 정말 컴백을 좀 이제 의미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도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서 좀 살도 빼고 있는데 어때요? 얼굴 살 좀 빠진 거 같나요?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있고 잠도 푹 자고 사실 조금 스포를 해드리자면 투키즈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촬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케줄도 하고 사실 어제 제가 또 제 SNS 방송도 잠깐 켰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스케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템로그라고 이제 저의 이제 소통 채널 잠깐 이제 쉬고 있지만 그걸 또 하면서 여러분들께 제 일상적인 모습과 저의 요새 좀 빠져있는 그런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휴식 기간을 갖게 된 게 더 새로운 걸 뭔가 가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했었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찍다 보니까 다 똑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서 다시 좀 잘 준비해서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컴백 준비할 때 이제 제 티저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모니터하면서 이 사진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통도 하고 이거는 이제 제 개인 SNS에 올려도 될까요?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약간 이제 또 컴백에 맞게 또 이렇게 스케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출석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출석 체크를 여기서 해볼게요. 10명 정도 해보겠습니다. 하늘, 안녕. 그리고 본인이, 하은이, 서윤이, 수민이, 지민이, 하늘이, 소리, 승희, 혜원이, 휘주, 미안해요. 휘주, 오은이 등등 리오. 네, 반가워요. 이렇게 많이 왔네요. 으짜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브이라이브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코너는 태민 특강 Never Gonna Dance Again입니다. 얼마 전에 제 티저가 이제 공개되고 나서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프롤로그 싱글이 뭔지, Never Gonna Dance Again이 왜 액트 1, 액트 2 이렇게 나뉘어지는지 이제 궁금하시다는 반응을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태민 특강의 태민 강사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스포일러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또 직접 흥매요? 준비한 게 있어요. 강사니까 좀 강사 느낌을 좀 내볼게요. 민망하지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포스터가 있죠. 이제 포스터가 있어요. 이 포스터를 통해서 이제 제 프롤로그 싱글과 정규 3집이 나온다는 소식을 처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템로그나 라이브를 통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프롤로그 액트 1, 액트 2는 하나의 스토리로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진짜 너무 큰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싱글 투퀴즈는 그 스토리의 서먹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액트 1과 액트 2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성장통을 의미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죠. 비유하자면 Never Gonna Dance Again이라는 영화 본편이 나오기 전 예고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전개가 펼쳐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진짜 약간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도 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래가 공개됐잖아요. 투퀴즈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노래인지 유추하시고 이제 다음 곡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그 예상을 제가 뒤엎을 만한 곡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촬영 투퀴즈 뮤직비디오 이제 이런 거 촬영도 하고 이제 앨범 이제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스토리가 개연성 있게 앨범이 나오게 된 거는 이제 또 제가 아이디어를 좀 냈었어요. 사실 뭐랄까 앨범이 이제 나올 때마다 이제 늘 새롭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영화나 이런 것들은 영화가 되게 막 길어도 이제 스토리가 있으니까 되게 집중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앨범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타이틀곡이 나왔다면 이제 3분에서 4분 내외 정도로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노래가 있는데 뭔가 이게 좀 짧다면 짧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스토리처럼 좀 길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약간 이렇게 앨범을 준비를 해봤어요.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네. 안경 미쳤다? 아유, 강사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태민이 아이디어 최고야. 오빠 완전체로 컴백 언제 해? 이거는 뭐 잠깐 말씀드리자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 예상에 올해나 내년 초쯤에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어떤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안경 얘기가 많네요. 1타 강사 이태민. 태민 병지 잘 어울려. 앞으로 임원을 네. 아이디어 좋다. 3집 언제 나오는지 날짜 좀. 3집 언제 나오는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되게 당황스러울 때 나오지 않을까요? 빠르게. 뭐 대박이야 투퀴즈. 그리고 또 올 에이플 뭐 껌이지. 그리고 이태민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 있는데 저의 첫사랑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저의 첫사랑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고백을 받았어요. 유치원 때. 어떤 애가 이제 저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 여자의 그 유치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막 그래서 저는 그냥 막 뭐 그런 것도 상관없고 그냥 그래 그럼 같이 놀자 막 이랬는데 그 친구가 제 손잡고 막 놀이터 데리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투퀴즈를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설명하고 제가 슬슬 두 번째 판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네. 다음에는 이제 이번 투퀴즈의 티저 사진이 있네요. 이번 티저에서 이제 제가 타투를 이제 그려보기도 했고 새로운 스타일링을 많이 봤는데 다들 어떻게 봤을지 궁금해요. 일단 이번 티저 사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미지라면 이미지, 뭔가 조금 밝고 이런 것보다 좀 악동 같은 느낌도 있고 조금 밝은 느낌보다는 어두운 느낌에 가까운데 뭐랄까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설명하다 보면 또 스포를 해버릴 수도 있지만 살짝 얘기를 하자면
이게 좀 내면에 있는 뭐랄까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때 이제 막 스타일링하고 머리도 이제 짧게 좀 잘라보고 이제 이렇게 막 몸에 그림도 이제 막 타투를 이제 그려봤는데 되게 좀 신선하기도 했고 되게 좀 힘들었어요. 사실 이게 하나하나 그리는 게 되게 쉽게 그냥 대고 바로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랄까요, 도장 찍듯이 한번 찍고 거기를 되게 섬세하게 막 그림을 그려야 되는 막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찍을 때 총 막 시간이 몇 시간이지? 한 3시간, 4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 그 정도 걸려서 이제 고생해서 만든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름 깨알 같은 포인트란 포인트인데, 글씨를 제가 거꾸로 이렇게 뒤집었어요. 이게 원래 호프라는 이제 글자인데 이거를 그냥 제대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 뒤집어서 뭐 하기도 하고, 이 이제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팬분들께서 이게 이제 에이스가, 제가 이제 첫 번째 솔로 앨범이 에이스였잖아요. 그거 뒤를 잇는 에이스보다 더 강한 조커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해주시는 걸 보고 했지만, 어쩌면 그 추리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컨셉 뭐랄까요, 뭔가 이번 이제 이 사진을 또 하게, 이런 이제 컨셉을 찍게 된 계기가, 뭔가 지금까지 했던 뭔가 강렬하고 좀 눈 화장을 좀 세게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조금 머리 기장을 길러본다던가 짧게 잘라본다던가, 이렇게 좀 그런 스타일링들, 얼굴로 하는 거, 머리로 할 수 있는 스타일링들을 좀 많이 해보다 보니까 새로운 걸 또 뭐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 그 사람의 뭐랄까 이미지, 애티튜드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컨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롤로그 싱글과 정규 앨범을 나눠서 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히 이번 활동이 영화처럼 서사가 이어진다고 해서 그런지 더 의미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 사실 이제 앨범을 먼저 낸 계기가, 맞아요, 그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질 건데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투키즈를 마지막에 낼지 아니면 처음에 낼지. 마지막에 내면 뭐랄까요, 스토리가 조금 거꾸로 이어지는 건데 이제 그렇게 보면 뭔가 또 재미있을 것 같아서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기 편한 이제 투키즈를 먼저 내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렇게 먼저 내봤습니다. 댓글에 우리 태민이가 나한테는 스티븐 스필버그고 크리스토퍼 놀란이야 라고 해주셨는데, 어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또 뜬금없는 얘기인데, 저 점이 자꾸 진해져요. 볼에 있는 점이 이렇게 좀 진해져가지고, 보이실라나? 오른쪽 볼을? 이러니까 귀엽죠? 여기 있는 점이 자꾸 진해지네요. 뭔가 점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크림 잘 바르셔야 돼요. 아무튼 이제 또 질문이 있어요. 곧 나오게 될 액트 1, 액트 2를 각각 한 단어로 스포일러를 해본다면, 각각 한 단어로 스포일러를 해본다면, 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스포일러? 이거 스포일러? 일단 내용을 좀 스포한다기보다 느낌을 좀 느낌을 좀 스포를 할게요. 액트 1에 이제 뭐랄까 퍼포먼스가 있는데 조금 뭐랄까요, 드라마틱한 그런 퍼포먼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지금까지 또 보지 못했던 뭔가, 물론 이제 제가 아이돌이지만 이제 좀 아이돌 이제 K-팝에 이제 흔히 볼 수 있었던 스타일이라기보다 좀 새로운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액트 2, 액트 2는 그냥
끝판왕 느낌? 끝판왕 느낌? 되게 뭐랄까요, 강렬한 느낌의 극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 네, 댓글을 좀 보자면, 네, 우리 태민이 점점 미인이 되고 있어서 미인점이 진해지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저 미인이라 감사합니다. 미남, 뭔가 이게 점이 사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미인점이다 이제 이런 점들이 이상하게 제가 그런 게 생겨요. 이제 코 옆에 그런 점이 생기고 볼 옆에 막 그런 게 생기고 그러네요. 그리고 끝판왕, 벌써 이태민이 K-팝을 찍고 엎었다 했는데, 아유, 이제 사실 K-팝 자체 이미 되게 많이 뭐랄까요,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많이 잡았고, 저 말고도 정말 많은 멋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래야 내가 이 많은 이제 정말 날고 기는 이런 많은 분들 안에서 딱 저의 이런 뭐랄까요, 이미지가 그래도 조금 보여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서 약간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댓글 중에 이태민이 장르지, 이제는 K-팝 아니고 이제 T-팝임, 내가 그렇게 정함. 네, T-팝 감사합니다. 태민팝. 아무튼 그러니까 등등 막 춤 보고 싶어요 라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많고, 사실 Never Gonna Dance Again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Never Gonna Dance Again 자체가 이제 다시 춤을 안 추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이거 얘기 되겠지? 콘서트 원래 제목이었어요. 이번 콘서트 원래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공연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게 조금 뭐랄까 상황적인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밀렸는데, 이제 원래 그 공연을 이제 약간 뭐랄까요, 반어법이라면 좀 그런 거죠. 당연히 제가 춤을 안 춘다는 거는 뭐 말이 안 돼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조금 색다른 재미라고 하면 또 재미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근데 이거 말 자체가 되게 뭐랄까 반항적인 모습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항상 이제 퍼포먼스를 되게 조금 중점을 두고 이제 무대를 보여드렸었고, 뭐 샤이니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솔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활동 지금 또 하고 있는 슈퍼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뭔가 이런 이미지 말을 툭 뱉고 이런 뭐랄까요, 반항적인 이미지를 조금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답니다. 이제 슬슬 또 다음 얘기로 가볼 건데요. Never Gonna Dance Again 관련해서 간단히 이제 태민 특강을 진행해봤어요. 다음에 공개될 정규 앨범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더 많은 컨텐츠를 준비했고, 또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올해 하반기 같이 열심히 달려본다고 생각하면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거는 이제 내려둘게요. 태민 강사는 이제 끝났어요. 네. 이제 두 번째 토크. 이제는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된 프롤로그 싱글 투키즈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 하이라이트 음원 같이 들어보면서 댓글을 확인할 테니까요. 투키즈 어땠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노래 들어볼까요? 네, 투키즈는 따뜻하고 편안한 기타 사운드와 제 보컬이 어우러진 일렉트로 팝 장르의 이제 곡이고요. 제가 작사에 참여한 곡이기도 해요. 가사에는 어린 시절 서툴렀던 사랑과 이제 그로 인한 이별에 대한 기억을 일상적이고 솔직하게 풀어내보려고 했습니다. 들으실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추억이 떠올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아련한 감성을 보컬로 섬세하게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일렉트로 팝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기계 소리가 나올 것 같고 이제 막 그런 이미지지만, 사실 이제 투키즈는 되게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또 이제 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되게 듣기 좋은 음악인 것 같아요. 사실 제 노래를 들으면 이제 흥이 나거나 좀 센치해진다던가 막 이런 노래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뭐 아침밥을 먹다가 들어도 좋고 운동하다가 들어도 좋고 산책하다가 들어도 좋고 카페에서 책 보다가 들어도 좋고 약간 이런 느낌의 곡, 뭔가 항상 옆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 이 노래를 이제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될까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조금, 그래서 수정 녹음을 되게 많이 진행한 곡이기도 한데, 뭐 가사 이런 이제 부분적인 거, 이제 뭐랄까 노래할 때 또 은근히 이 가사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발성, 이게 좀 딥해지는 얘기인데 어떤 이제 발음 발성하기가 좀, 발성이 되기가 좀 부드럽지 못하고 좀 어려운 발음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정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사를 녹음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대로 엎어가지고 또 녹음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노래를 이제 또 불렀는데 너무 좀 노래 성의 없이 부른 것 같아서 좀 다시 불러보고 싶다 뭐 얘기도 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작가님들이나 이제 뭐 저 이제 디렉팅을 봐주시는 그런 이제 같이 엔지니어 분들 좀 번거롭게 저 때문에 이제 수고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드리고, 네 죄송합니다 뭐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투키즈, 그쵸, 이제 투키즈 이제 작업을 할 때 또 뮤직비디오 얘기를 또 살짝 해드리자면, 그 투키즈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뭔가 되게 좀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좀 계절감이 봄, 여름 이런 느낌에 좀 가까웠어요, 제가 들었을 때. 그래가지고 조금 아름다운 뭐랄까요, 풍경이 좀 그런 장소에 가서 꼭 찍고 싶다 해서 사전에 이제 저 같이 작업해주는 이제 비주얼 아트 팀이나 이제 회사 그런 뮤직비디오 그런 분들하고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디서 촬영하면 좋을까 이런 의견도 많이 나누고 어떻게 찍을까라는 이제 뭐랄까요, 저의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좀 들어간 앨범이지 않을까, 그런 이제 뮤직비디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으차, 죄송해요. 언제나처럼 이 매끄럽지 못한 진행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거 저만의 또 보는 재미라고 저 나름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 태민이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라고 뭐 얘기해 주셨고, 진짜 공들인 티가 많이 난다, 너무 좋다, 뭐 진짜로 뭐 프로 이태민 감사합니다. 지금 듣기 딱 좋아. 근데 맞아, 지금 듣기 딱 좋은 계절감인데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가 와서 올 때 들어도 뭐 좋지만, 뭔가 그래도 이 비 오면서 가끔 이제 우중충하고 기분도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또 노래 들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날씨가 더 좋았다라면 노래가 더 좋게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있네요. 그리고 또 댓글에 기억 조작 노래 분야갑라고 또 이제 보내주신 분도 있고, 뭐 목소리 좋다는 얘기도 있고, 삐걱대는 이태민이 최고요 라는 분도 있고.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일부러 그런 거 찾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방송사고 이런 거, 막 실수, 생방송 중 뭐 뉴스 이게 막 예를 들어 그것도 되게 유명하죠. 레몬즙 먹었는데 기침하는 거, 막 이런 거나 이런 거 챙겨보고, 막 저도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약간 재미로 저를 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뭐 비랑 잘 어울려라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마음이 뭉클해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있고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뭐랄까요, 약간 향수병? 옛날 그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노래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또 댓글은 또 이따가 더 볼게요. 일단 이렇게 내려놓고, 네, 또 질문. 작사를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떠올리면서 작사를 했는지 궁금해요 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역시 작사는 진짜 신기한 게, 저는 그래요. 비행기 타면 그렇게 이제 좀 영감이 막 떠올라요, 하늘 위에서. 구름을 쫙 보면서 뭔가 영감을 팍 받으면서 그러면 핸드폰을 탁 켜가지고 메모장에 탁 적어요. 그래 놓고 또 졸아요. 또 일어나서 보고 또 뭔가 생각나요. 그럼 또 다다닥 적고, 그러면 이제 막 토대, 이제 뭐랄까 뼈대가 좀 잡혀요.
막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약간 살을 붙이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노래를 이제 비행기 안에서 들으면 이제 이 곡 이렇게 편집하고 이렇게 좀 편곡하면 훨씬 좋겠다 막 이런 또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럼 또 메모장을 쫙 켜가지고 또 다다다다닥 적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이제 문자로 저희 이제 A&R 담당 뭐 이제 음악 하시는 관리해 주시는 분한테 이제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기도 하고요. 약간 뭐랄까요, 이번 투키즈는 그런 거기서 사실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사실 데모명 자체가 투키즈였는데 이걸 잘 이야기를 풀면 되게 재밌고, 뭐랄까 누구나 조금 한 번쯤 예전 자기의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써봤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릴 적 태민은 어떤 퀴즈였나요? 저는 말썽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되게 내성적이고 말도 없고 그랬는데 몸으로 표현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높은데 이렇게 막 예를 들어 그 알죠?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 이렇게 옆에 자꾸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꼭 엄마나 아빠를 불러서 막 엄마 이렇게 불러서 나 자기 보라고 나 이제 올라와 있다고 이거 자랑하고, 아니면 그 뭐야 어릴 때 그 베란다에 수도관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있었어요, 아파트에. 너 그거 타고 올라가요. 또 올라가서 또 불러. 엄마! 나 좀 봐! 이러면서 또 제가 올라가 있는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되게 저의 뭐랄까 심리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뭔가 위에 올라가고 이런 걸 과시하고 싶었나? 막 그런 되게 말썽꾸러기 아이였고, 막 놀이터에서 놀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이렇게 저희 동네가 이렇게 어린애들이 좀 제 또래 친구들이 많았던 동네고, 또 저희 친형이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막 같이 놀고 막 그러면 이제 형이 슬슬 이제 해가 어두워지면 걱정이 되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혼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10분만 더 이러면서 더 놀자고 하다가, 사실 저희 집에서 바로 놀이터가 보이는 이제 그런 시야의 집에 살았었어요. 그러면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8층 정도에 살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얘들아 빨리 들어와 이렇게 막 소리를 치세요. 그러면 항상 위에 보고 10분만 더 이러면서 약간 말 안 듣는 그런 장난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약간 내향성 말썽꾸러기 네, 맞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민이가 생각하는 투키즈의 킬링 파트는? 이라고 했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이제 가사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개인적인 좀 킬링 파트는 시간을 견디면 달라졌을까 너와 난? 이게 뭔가 되게 뭐랄까요, 뭉클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뭐랄까요, 되게 조금 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아름답고 그러면서 뭔가 추억하고 회상하는 뭔가 그 중2병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